제84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 기재위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사실과 다릅니다. 연소득 2,500만 원 미만 과세 미달자를 빼면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세부담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전혀 세부담 증가가 없을 거라고 약속했던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가운데서도 무려 205만 명이 세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잘못된 세수추계와 흠뻑 서민정세로 공급 생활자들에게 엄청난 곤란을 안겨주고도 정부는 숫자 노름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가 무려 541만 명에게 자동차 리콜하듯이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엄청난 정책 고비를 범하고도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또 5,5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당초의 정부 약속과 다르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 책임자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500조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쌓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면면한 채 가난한 공급생활자의 누리지갑만 건드린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정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4월 29일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정당 국민지지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어제 주례 회동에서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을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활동 기간 연장과 증인 채택을 반대하다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다행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오랜 협상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자기 당의 특위 간사를 교체하면서까지 반대를 뿌리치고 활동기간 연장이라는 전향적 자세로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자원개발의 핵심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취지의 사실입니다. 재임 시에 해외 자원개발 관련한 28건의 MOU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 70%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MB를 비롯한 핵심 5인방은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60조 원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확인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쥐고화를 막론하고 청문회 증인석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 청문회에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총 9명으로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이변이 없는 한 내일부터 특위와 실무기구 활동이 재개될 것입니다. 대타협 정신을 살려서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실무기구에도 공무원 단체 3명을 배려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대타협을 위한 실무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도 기한에 쫓길 것이 아니라 대타협을 위해서 날밤을 세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장과는 달리 소득이 적은 봉급 생활자들의 추가 세부담 증가와 실제 국민 체감하는 세부담 문제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구간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세 내역을 수차례 요구를 해왔지만 정부는 계속 외면만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오직 직장인 유리지갑 과세 강화에만 몰두를 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서민 공급자들에게는 각종 과세 부담을 안기고 세제 혜택 지뢰밭을 수없이 만들면서 500조 이상 사내 유보부문사 등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아직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법인세 정상화와 함께 연말 정산을 포함한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범국민 조세 계획 특위 구성을 제안한 지가 벌써 몇 달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 답을 빨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다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유가족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을 통제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지금의 대통령령은 즉각 폐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호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 자정까지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부적격 의견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 수사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오직 이 후보자를 보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당 소속 특위원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청문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성용 최고위원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제1회 국민 안전의 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의 슬로건도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공허하고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국민께서도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6주기 추모 행사가 정부 따로, 유가족 따로 진행되는 단체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요란한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유가족의 아픔을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상조사는 의지조차 없고 참사 발생 1년이 되도록 선체 인양에 대한 제대로 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한 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수부는 세월호 배상금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며 유가족을 압박하고 있고 세월호 특위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시행령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잔인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한이 5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청문회도
이명박 전 대통령 방탄청문회로 전락하면서 증인채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다뤄서야 되겠느냐는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자원외교 국장조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증인 출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 사실 말씀인데 청문회장이 아니라 재판장이라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혈세 61조를 탕진한 책임자를 청문회에 세우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지 도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당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 비리 사업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제1야당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성역 없는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어제 날짜로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 사단장급 소장 진급자 10명 중 6명이 영남 출신입니다. 그 영남 출신 6명 중 5명이 TK 출신입니다. 해군 해병대 인사에서도 소장, 중장 7명 진급자 중 4명이 영남 출신입니다. 군의 영남 편중 인사가 심각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군의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제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외된 지역의 아픔을 거두어주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신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자 중앙일보에 일면 톡기사로 국회의원 사심 예산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제가 제 소유의 부동산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역 현안 사업에 사심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에 오늘 날짜로 정정보도 요청을 할 것이고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도덕하게 일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가족들은 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4월 말 기술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또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유가족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언제 할 것인지 세부 일정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불법 시행령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이 헌법에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듯이 세월호 특별법 모법에 위반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반드시 완전 철회돼야 됩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세월호 특집위에서 마련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월호 특집위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과 저희 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시행령입니다. 그걸 그냥 수용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시행령 안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아래 사무처,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행령안은 이 소위원회를 실제로 이름만 남겨서 밑에 국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밑에 기획조정실을 두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파견 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공무원이 작성한 자료를 사무처장이 취합해서 위원회에 올리고 나머지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만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상조사 특위의 시행령은 원인규명,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 목적은 코미디입니다. 정부 자료 분석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 모법을 위반한 정부 시행령은 불법 시행령, 통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고 특조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특조위 시행령을 그냥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세월호 1주기는 또 다른 아픔을 겪어야 되는 1주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철회하고 특조위 시행령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 전병헌 최고위원에 발언하겠습니다. 일본이 최근 이틀 동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메르켈 총리가 일본을 찾아서 과거를 직시하라고 역사인식에 대한 1:1 과외를 해주고 갔는데 과외 효과는 빵점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도발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기획 같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화가 나지만 정부는 고작 일본 대사를 불러서 꿀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조금만 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 정치가 더 무능하다 보니 가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종전 이후 처음으로 전범국 일본의 총리가 미 의회 연설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동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소녀상을 세우고 있지만 일본의 폭력적인 외교 전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눈치, 일본의 눈치만 보는 눈치 외교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교 라인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한일 간 역사 전쟁에 대해서 심각하고도 엄중하게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4.29 재보선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상황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당의 화합과 단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또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선당 후사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 자신에게 적용시키기란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뿌리이자 원로이신 분들께서 적절한 문제 제기와 조언을 해주셨고 현 지도부도 너나 할 것 없이 하나 되어서 진심으로 경청하고 잘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족하고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60년 역사와 뿌리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잘 고치고 단결시켜서 새누리를 압도하고 정권 교체를 하라는 것이 바로 김대중 정신이고 당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시 머뭇거렸던 대오를 바로 추슬러서 국민 지갑을 지키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당장 내일 건너갑 상임고문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과 함께 저는 광주 서구의 조영태 후보 지원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식 최고위원에 발언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폭주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점점 고립 우월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김해 시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 제정을 보류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모두가 새누리당 소속인 경남시 군의회 의장단 절반 이상 무상급식 삭감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투입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경남 지역 15명의 국회의원들도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성난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월께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두원 의원 역시 이미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인데,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이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발언을 했겠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도 5월께 당의 입장이 아니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러한 의무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서 당장 이달하고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막말과 자신의 정책 야심만을 앞세운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멀쩡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제2의 막말교감, 막말문자 경남도의원이 또 나오지 말란 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권 후보로 뜨는 것을 의식한 나머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해서 나머지 당과 상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홍준표 지사가 이번엔 본인 스스로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대권 노름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 간의 합의서도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이미 주던 것을 빼앗는 탈선의 복주기관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정해진 레일을 벗어난 복주기관차의 그 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복주기관차 놀이든 대권 놀이든 하려면 우리는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했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려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진실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한마디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내용으로 가득 찬 잘못된 대통령령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후에야 배보상의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는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입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진실을 가로막으려는 잘못된 대통령령은 수정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즉각 처리하십시오. 네, 유승희 최고위원을 듣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는 국가 부채가 1200조 원이라면서 공무원, 군인, 연금의 미래 예상액인 연금 충당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 군인을 이간질시키는 것이며 눈속임입니다. 공포 마케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연금 충당 부채는 차입금이나 국채처럼 세금으로 메꾸는 부채가 아닙니다. 연금 충당 부채와 정부 부담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 충당 부채는 공무원이 낸 본인의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을 합친 것인데 공무원을 몰아붙이려고 하는 꼼수 셈법입니다. 게다가 적자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는 보통 분담을 약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찌질합니다. 국가부채는 이명박 대통령의 삽질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4대강 22조
4대 에너지 공격 부채 증가 56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4대강, 자원외교, 창조경제 헛발질하고서 돈이 없으니까 보육비, 급식비, 연금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은 비만인데 중산층에게만 허리 졸라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결자 해지 정신으로 국가부채 축소는 4대강, 자원외교로 덕번 재벌, 대기업에게 증세로 돌려놓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셀러리맨 연말정산 대란은 박근혜 정부가 이것도 또한 꼼수 증세하려다가 덜미 잡힌 꼴입니다. 조세 저항, 정책 불신을 일으켰고 행정력 낭비에 지금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무능을 인정하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홍성담 하백의 세월 5월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현실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여기 박근혜 대통령도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작품이 독일 전시회에 초대받았는데 운송사 비읍 운송사가 내부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운송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외압이 작용했다고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당 전시회는 독일 종전 70주년을 맞아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동아시아의 상황을 주제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풍자 작품은 운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된 대한민국의 민낯이 독일 전시회를 계기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제망신이고 또 한편의 풍자극입니다. 예술적 작법으로서의 풍자는 오랜 인류 역사의 산물입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독일에서 앙리 메르켈의 풍자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전시 못하게 하거나 작품 전시를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그림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자가 강제에게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저항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억압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파괴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주의적이고 파쇼주의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미애 최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자원 외교 청문회에 세울 수 없다고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여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 세우는 나쁜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으로 자원 외교를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형님을 내세운 패밀리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무런 근거 없는 기대 이익 전망을 부풀리기를 하는 정도로 무모한 사업을 했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미 27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앞으로도 34조 원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데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하는 그런 실정을 놓고 전직 대통령이 청문회에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야 된다는 막무가내 논리로 방패막이를 자처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 내분이 수습이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2004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을 보고 얼마나 분노하시고 비탄에 잠겨 있었던지 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기 앞서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저에게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지지 세력을 규합해서 분노의 깃발을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열의 상처를 안고 있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2년 이상을 비탄에 잠겨 계셨던 대통령께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찾아가 인사드렸을 때는 저에게 통합의 깃발을 들어야 될 때라고 하시면서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지 세력인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것이다. 지지 세력을 규합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지 세력이 가장 분노하고 좌절했던 사건이 대북 송금 특검이었습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2009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는 내 반죽을 잃었다. 슬퍼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지 세력의 뜻을 받들고 챙기라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유언이실 것입니다. 가신 그분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로 묘소 앞에서 분열의 결의를 한다는 것 왜곡된 것입니다. 또 그분의 뜻이 생전에도 사후에도 당신 가신의 지분을 챙기라 라는 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지지 세력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챙겨서 지지 세력을 규합해서 전체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해야지만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 분별력이 우리 당 안에 DNA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신정의 정풍운동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면 그들이 분열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교동을 내세워서 정동영 후보를 제압할 것이 아니라 분열을 막고 통합을 호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지 세력의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분 논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원칙과 정도의 길을 당대표님이나 우리 모두 걸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부탁드립니다.